제가 사실 권태기가 조금 시게 왔었어요. 드디어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 핵심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외국어 공부 권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국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한 번쯤 권태기가 오실 텐데요. 여기서 권태기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가 언어를 좋아하고 처음 시작할 때 막 불타올라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기가 싫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조금 힘들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권태기가 조금 시게 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언어 공부 방법 유튜버인데, 언어 공부 권태기가 오니까 유튜브에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꽤 오랫동안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스페인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스페인어 공부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권태기를 극복을 했어요. 이 극복 방법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국에서 계속 권태기가 와서 공부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스페인에 어쨌든 가는 게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스페인에 굳이 가서 뭐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계획을 했으니까 왔죠. 근데 여기에 와서도 별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한국에서는 일도 바쁘고 뭐 쓸 일도 없고 하니까 안 하고 싶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스페인에 가면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자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특히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 정도이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마트를 가고 식당을 가고 뭘 사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극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스페인어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 핵심은 여러분, 언어의 본질에 있어요. 언어라는 게 사실 원래 뭐죠? 공부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소통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일상에서의 소통이 이미 가능한 사람들한텐 조금 더 깊은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좀 여기서 적응하고 그러느라 친구를 딱히 안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시 활활활 불타오르더라고요. 이게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잠깐 한두 시간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하고 하면서 계속 그냥 나의 일상을 함께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얘기로는 끝나지 않고, 더구나 저는 조금 깊은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 많은 표현들이 필요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자극이 파파파파파파파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표현 정도, 물론 이제 일상에서 쓰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일상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레벨보다 약간 더 높은 레벨의 환경에 자신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면 거기 현지에 가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 수준이다 이러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권태기를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수업하는 것도 괜찮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수업은 그렇게 막 100%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수업은 공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화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내가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도 공부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많은 자극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친구로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교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조금 더 자극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수업은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단순 노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스페인에 있는 것처럼 나의 뇌를 속이기 위해서 막 하루 종일 스페인 뭐 방송을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솔직히 집중해서 듣는 거 아니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밖에만 나가면 스페인어가 와다다다다다 들리는데 전혀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말이니까.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말은 솔직히 안 듣고 말지 그걸 누가 굳이 집중해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라는 존재를 만나서 그 친구는 나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교류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맞아야 이제 그게 제대로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외국인 친구를 사귀세요로 귀결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여러 영상 만들었지만 그중에 헬로우톡 영상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한국에 요즘 그래도 꽤 외국인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언어 교환을 하시면서 계속 만나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서로 이제 언어도 알려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보시면은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권태기를 극복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이제 다시 스페인어 공부를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실행해보시고 권태기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